아주 가끔씩은 투자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도 투자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인생 오후의 네 가지 변화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인생 오전과 오후를 이제 60세 이전과 60세 이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네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프로이트와 동시대에 있었던 심리학자인데요. 그 칼 융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오전과 오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층적으로 일어납니다. 단층적이라는 말은 낙차가 큰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인생 오전에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인생 오후에는 내가 일을 적당히 한다가 아니라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같이 살다가 자녀가 나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디지털적으로 단층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지 않고 단층적으로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적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오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그러려면은 인생 오후에 이제 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한 네 가지 범주의 변화를 가지고 각각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삶의 목표에 관한 것인데요. 보면은 인생 오전에는 물질적 목표를 주로 갖고 있다가 인생 오후에는 정신적 목표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뭐니 해도 여하튼 최근에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직장을 갖는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야 가족을 부양하고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목표가 인생 오전 삶의 주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오후로 가게 되면은 이 물질적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그걸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인생 오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또 한 5, 6년 지나면은 또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인생 오후에는 일종의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질 추구의 필요성도 자꾸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오후에는 물질적 목표보다는 정신적 목표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목표들이 슬슬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시니어 극단에 들어가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연극을, 희극을 거의 한 100개 정도를 소화하는 것, 거기에 출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정신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신적 목표라는 것은 조금 공허하고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목표를 추구하다가 결국 공허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언제 어떤 중간적인 목표, 중간 목표를 하나 설정해놔야 그 구체적인 중간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 친구에 의해서 보듯이 이 친구는 자기의 어떤 정신적 목표를 추구하지만은 그 중간 목표로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자기가 거기 출연해서 소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목표에서 정신적 목표로 변화함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칫하면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중간 목표, 우리가 중간 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오전에는 주어진 역할이 있는 반면에 인생의 오후에는 주어진 역할이 없어집니다. 일종의 역할의 부재에 빠지게 되는데요. 삶의 오전에는 보면은 직장에서 자기의 부장과 과장, 소위 말해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나 혹은 뭐 부하 직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또 자녀로서의 역할 등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오전에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은 됩니다.
하지만 인생 오후에 오면은 이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가만 보시면은 뭐 자녀도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혹은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왕창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할의 부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자면은 마치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주연 배우로서 막 바쁘게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엑스트라 배우로 배역을 받은 경우입니다. 상당히 정신적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 오후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역할이 사라지면은 막 바쁘던 게 이제 많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홀가분하고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자꾸 이제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일컬어서 이런 공허함을 아노미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뭐 주연을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연을 맡던 배우가 갑자기 자기의 배역이 없어졌다. 이럴 경우에 보통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연극 배우들도 그렇고 상당히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녀를 이렇게 쭉 키우다가 그 자녀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버렸다. 그때부터는 이제 영 혼자 독립돼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가슴 한 곳에 이렇게 텅 빈 걸 느끼게 되는 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자기가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 귀찮은 듯하고 책임이 무거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사라지니까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오후에는 이런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주어진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역할을 찾아서 나의 역할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만들어 가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유는 많아지지만은 정신은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주는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의 오전에는 규범이라는 것이 꽉 얽매이게 나에게 주어지지만은 인생의 오후에 가게 되면은 규범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오전에서는 학교에서의 규범이 있죠. 그 다음에 직장에 있으면은 직장에서의 윤리라든지 다양한 규범, 상하관계라든지 조직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다양한 규범들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규범들의 속에서 움직여야죠.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생 오후에 접어들게 되면은 나를 둘러싼 이런 규범이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꾸 집안에서의 자꾸 최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나를 나무라거나 나의 잘못을 질책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범이 있는 것도 커뮤니티가 있다 하면은 내가 여기 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규범 속에 얽매이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자꾸 인생 오후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어떤 규범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를 잡아주는 틀이 없기 때문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서 폭주 노인이라는 이제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고약한 노인, 성질이 불쑥불쑥 화를 내는 노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규범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채.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오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노후의 예절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게 자기의 성찰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성찰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나를 성찰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꾸 나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주관성에만 빠지지 않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성찰입니다. 그런 이제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의 오후에 우리가 또 하나 좀 바뀌어진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생의 오전에는 축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오후에는 자산의 소진 기간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일종의 차원이 다른 것인데 자산의 축적 기간에는 우리가 근로소득이 수단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연 5천만 원을 가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겠지만은 이 소득으로 내가 10억 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인생 오전의 어떤 자산의 설계입니다. 그렇지만 인생 오후에는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수단이 축적한 자산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이 축적한 자산에서 내가 한 40년, 30년, 40년 동안에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 오후의 자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오전과 인생 오후의 자산 관리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40년 동안에 은퇴 소득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이제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른다는 장수 리스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산을 운용하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사태처럼 자산 가격이 채권이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모든 자산의 가격이 20% 이상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사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40년을 설계를 해놨는데 의외로 일찍 죽어서 나는 돈도 별로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날 수 있고요. 혹은 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 보유한 돈이 바닥날 수도 있고, 혹은 잘 준비를 해놨는데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나의 자산이 확 소진되어 버린다든지, 그 후에 이런저런 이제 이벤트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고 안정적이게 이제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 오후의 자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요.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테크닉을 요구하고 더 체계적인 그런 자산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산을 인출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도 공격을 하는 것이 있고 작전상 후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종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전쟁의 공격이라면은 그 다음에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일종의 후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쟁에서 작전상 후퇴할 때도 그냥 무작정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도, 인생 오후의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산 관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출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보다 금융 상품의 선택이나 그다음에 인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지혜자가 어떤 말을 쓴 것이 이제 성경의 전도서인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전쟁을 치를 때도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오전의 때가 있고 인생의 오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오후의 때를 아름답고 그리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오후의 40년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만들어 보기를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삶이 짧으면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년의 삶이 남아 있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4가지 범주, 삶의 목표, 이것도 완전히 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규범, 자산 관리, 이 4가지 범주로서 나누어서 이 4가지 범주에 대해서 인생의 오전과 인생의 오후 이렇게 나눠보면 4 곱하기 2 하니까 8개의 빈칸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오전에서의 어떤 이 각각 4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오후에서 내가 앞으로 갈 이런 4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나의 계획을,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쭉 적어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대충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적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이제 상시하고 구체적으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쉐이프죠. 그 모양을 이루는 그 스케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료를 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지만은 그 시작은 단순하게 전체 윤곽을 잡는 스케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런 네 가지 범주에서 각각 인생 오전과 오후에 대해서 간략한 스케치로부터 시작하셔서 나중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몇 년씩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은 인생의 오후의 때도 훨씬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셰익스피어 희극에 출연하겠다. 역할에는 사회단체에서 일하겠다. 규범에는 화내기, 그 다음에 끝까지 듣고 말하기, 나는 경어 사용하기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거창하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적어지면서 이것들이 공통점을 찾아내면은 추상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오후의 때도 훨씬 좋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